자, 여기 몇 페이지야? 179페이지까지 해서 먼저 설명 다시 듣고 싶은 거. 이론이 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설명 다시 듣고 싶은 거. 199페이지까지 해서 179페이지. 1034번. 한번 보자. 여기를 펴놓고 1034번 이 문제를 펴놓고 자, 선생님이 우리가 지금 명제라는 거를 배우고 나면 잠깐 내신 대비했다가 이어서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12월 말까지 이 책을 끝내고 공통수학 1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전범위를 공통수학원의 전체 이론과 기본 문제들 난이도가 어려운 거 말고 복습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해. 그러면은 1월이 되면 고등학교 시간표로 바뀌면 이제 니네가 메인 시간이 이제 7시에서 10시로 이제 이동을 할 거야.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제 그러니까 수학학원에서는 가장 메인 시간이 월금 화목 7시에서 10시 수업이 메인 수업이야. 그 시간대로 이동을 할 거고 그때가 되면 뭐 우리 학원에도 고1반이 한 반만 있는 게 아닌데 이 반은 중간고사 대비를 1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난이도를 올리면서 시작하면 현재 지금 이 동네에 있는 학교들이 어디를 배정받을지 모르고 하지만 적어도 한영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 한영외고가 현재 부교재가 있는 학교야. 이 학교들의 부교재를 다 공부를 시킬 거야. 그 말인즉슨 무조건 그 공부를 다 한다라는 건 어느 학교를 배정받던 간에 무조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거를 하는 공부를 하고 나머지 반들도 고1반이 이제 생성은 되겠지. 근데 그때 1월에 시간표가 바뀌니까 그때까지 할 때 여기는 집합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 집합을 공부한 그 시즌 안에 빨리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집합을 좀 몰라도 상관없는 함수가 메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끊어서 우리 이 반만 유일하게 내신과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병행해서 나가는 반이라고 얘기했지. 자, 명제라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딱 봐서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를 알면 명제라 그랬어, 맞지? 그럼 명제는 큰 덩어리로 3개의 이론이 있다라고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끝까지 명제 이론을 나갈 건데 듣고 났더니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3개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1개 배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더 잘 이해한 사람이 되는 거지. 제일 먼저 명제 첫 번째 배웠던 이론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입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가 되게끔 하는 진리 집합,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 집합 P라고 하고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을 집합 Q라고 할 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명제를 계산을 한다라고 배운 게 첫 번째 명제를 시작할 때 배운 거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와 대우 관계에 있는 명제는 대우 명제라고 하는 건 자리를 바꾸면서 각각 부정을 한다라는 걸 배운 게 두 번째로 배운 거였어요. 그러면 얘는 not Q이면 not P이다라는 거, 이걸 배운 대우를 배운 거였어. 근데 이라는 건 각각을 부정하는 것까지 해서 대우를 알면 어차피 부정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가 없다라고 치고 얘들아 여기만 있다라고 치고 가봐봐.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얘의 진리 집합 Q의 여집합이고 맞지? not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인데 얘네가 참이라면 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럼 얘를 모르고 얘만 보면 그냥 이 이론 아니냐라는 거야, 맞지? 거기에 당신들은 대우 명제는 어떤 명제의 대우 명제는 자리를 바꾸고 각각을 부정하면 됩니다라는 것만 배웠을 뿐 결국에는 집합의 포함 관계로 하는데 얘네 둘은 집합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돼. 그러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거지, 맞지? 그런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관계를 봤더니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보면 A의 여집합은 여기지, 맞지? B의 여집합은 여기지. 맞아, 틀려? 하얀색과 노란색 중에 어디가 더 커? 하얀색. 하얀색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만족해 안 해? 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포함 관계를 봤더니 이것도 만족을 하지.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랑 얘를 여기다가 쓰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에 여기 보면 P의 여집합은 이렇게 됐지. 이 관계가 이 관계랑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얘랑 얘는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고, 이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도 항상 거짓입니다 라는 걸 배운 게 이론이야. 지난 시간에 배운 이론이었어. 맞지?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이론을 배울 거야. 근데 결국엔 그걸 듣다 보니 결국에는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하는 사람이 있고, 전 이게 다 달라 보이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그거를 구분짓다 그러지 않아도 돼. 근데 그냥 들을만 한데요? 막 스트레스가 너무 받고 고등학교가 막 이래서 제가 이걸 못 알아먹고 이럴 정도만 아니라면, 수학이라는 거, 공부라는 건 결국에는 처음에 모든 거를 다 집어넣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은 우리랑 인생을 살면서 별로 이렇게 경쟁을 하거나 마주칠 일은 없어. 걔는 그런 애들, 특화된 애들은 그냥 특화된 애들이 자기만의 목표를 하면서 사는 거고, 우리는 처음에 이론은 알아먹고 연산이 되는데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잘 안 돼. 그 말은 뭐야? 이론을 몰라서도 아니고 연산을 못해서도 아니야. 거기에 필요한 걸 추가적으로 더 배우면 되는 것일 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됐더니, 처음에는 얘가 엄청 잘해 보였는데 나중에 시험 전까지 공부를 했더니 나도 얘만큼은 해. 얘도 얘랑 나랑 점수가 똑같아. 그럼 처음에 받아들이는 이해력은 얘가 높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얘랑 얘가 누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이 자리가 모두 수학자들이 되기 위해서 온 자리는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입시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수학이 내가 가는 길에 방해를 하지 않고 도움이 주는 과목이 되기 위해서 남보다 조금 자기 학년 거가 아닌 다른 학년 거까지 미리 배우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현재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론은 여기였었어. 맞지? 여기를 딱 봤더니 얘는 정리할 거 없고 얘도 정리할 거 없어.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낫이 있었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낫P라는 조건,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 정도를 알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런 다음에 여기는 해야 돼. 근데 A가 어디가 큰지 작은지는 현재 알 수 있어 없어? 얘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이야. 맞지? 그런데 여기를 만족하는 A 값은 A랑 마이너스 A인데 얘가 현재 A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나와도 아는데 얘네는 뭐라고 했어? 그냥 실수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얘에 대한 부분을 풀자면 마이너스 A에서 X가 작은 거보다 작고 X가 큰 거보다 크다. 얘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거가 될 수도 있고. 맞지? A보다 작고 X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쓴다라는 건 얘는 어떤 거야? A가 플러스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작은 거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의 기본 연산을 한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 A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씁니다 라는 것까지 해놓은 거야. 맞지? 문제를 푼다라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내가 아는 정보를 식으로 정리만 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대입 정리 하면서 연산을 정확하게 하는 게 고3 내내 하는 모든 수학의 풀이 과정이야. 그럼 우리는 그 습관을 들이면 고1 과정이든 고2 과정이든 고3 과정이든 기본 이론과 기본 연산을 알면 다 똑같이 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그 말의 큰 뜻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나 할 만한데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요. 똑같은 연산을 고등학교 2학년 거에서도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가 메인이 돼서 할 거고 난이도를 올리면 집합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문제를 어렵게 포장을 할 것이고 거기서도 명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뭐 계속 고3 내내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줄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아 짜증나, 아 너무 어려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면 그 사람이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이 노력한 만큼 결과는 절대 안 나와. 어떤 애들은 노력 이만큼 했는데 근데 괜찮아요. 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노력 이만큼 했어요. 여기서만 제가 집중해서 안 틀리겠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노력하면 제가 좀 잘 볼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은 진짜 무서운 애들인 거야. 세상을 긍정의 힘으로 바라보는 그 긍정의 힘이라는 건 어마무시한 거야. 그냥 보는 것만으로 두려워. 저렇게 마음을 먹고 지내는 거야. 물론 친구한테 괜찮아. 이번 시험 망했어. 다음 시험 잘 보면 되겠지. 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벽 때려 부시고 이럴 수는 있어. 하지만 보여지는 앞에서 쏙 쿨하게 나오면 걔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야. 난 얘네가 가급적이면 힘든 거야. 뭐 쉬운 거 아니야. 수학이라는 건 계속 새로운 거를 배워나가는 건데 그 배워 나갈 때 니네 뭘 혼자서 힘든 길을 가라고 하지 않잖아. 도와줄 테니까 그냥 갈만한데요. 나만 어렵겠어요? 다 처음 배우는 것들은 다들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명제 이거가 참이지. 맞아? 틀려? 네. 이거가 참이면 x가 이거라. 맞지? x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P이면 Q이다가 참인 걸 먼저 한 거야. 맞지? 네. 그러면 우리는 수직선을 그려서 x에 관한 범위니까 여기가 x축이 되겠지. 하나는 숫자, 하나는 문자가 있으니까 숫자를 먼저 표시하라고 했어. 맞지? 네. 그러니까 x가 4보다 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맞아? 틀려? 그러면 요 자리가 4의 자리인데 얘가 더 커야 되지. 그럼 내가 어떻게 가르쳐서 확실하게 큰 부분을 먼저 쳐. 5-a가 얘보다 커지려면 5-a가 여기 있으면 무조건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확실한 자리는 요 자리지. 그 다음에 여기에 경계도 돼, 안 돼만 결정하면 되겠지. 5-a가 요 자리가 된다라면 얘도 는이 없고 얘도 는이 없지. 똑같은 범위가 되겠지 이쪽에서는. 근데 집합에서는 같아도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5-a는 요 자리가 되면 돼. 요 자리는 당연히 되는 자리. 요 자리에 숫자가 4지. 그럼 5-a는 4랑 같거나 4보다 작으면 됩니다. 해서 요거 하나만 차분히 풀어내는 거였었어. 그 다음에 얘를 일로 넘기면 A 항상 문자를 왼쪽에 먼저 쓰라 그랬어. 넘기면서 부등호 방향이 A 쪽으로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얘를 일로 넘기면 네. 이렇게 되겠지라고 말을 한 거였어. 참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설명이 됐습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얘랑 얘가 Q가 아래 포함돼야 되지. 네. 그러면 자 A가 여기서 1보다 크다라는 게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가 얘를 먼저 사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이겠지. 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쟤는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고 x가 A가 a보다 큰 게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랑 여기가 있겠지. 네. 맞아 틀려? 그럼 얘를 먼저 그려보자. 얘네는 둘 다 문자가 있으니까.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거랑 여기는 a보다 큰 거가 있지. 여기에 해당하는 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뭐보다 크지? 그게 여기에 포함돼야 되지. 맞아 틀려? 네. 그럼 요 자리가 마이너스 a 자리고 요 자리가 a의 자리지. 만약에 여기에 있다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요 부분이 포함이 네. 안 되니까 여기는 틀린 자리가 되겠지. 그럼 요 자리도
틀린 자리가 되겠지. 맞아 틀려? 여기에 있는 모든 게 여기에 퐁당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여 오면서 확실하게 퐁당 들어가는 자리는 이 자리 아니? 네. 5-a 자리가 이렇게 되면 얘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 경계에 대도 여기도 는도 없고 여기도 는도 없으니까. 맞아 틀려? 네. 그럼 여기 자리가 무슨 자리야? 네. A 자리랑 같아도 되고 A 자리보다 커도 되니까 얘가 1로 넘어가면 2A가 5니까 A는 그럼 이제 얘랑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면 공통인 범위를 찾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2분의 5고 얘는 1이고 는이 있으니까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서 여기 말이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여기에 그게 없으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데 얘가 1보다 작은데 얘를 써버리면 1보다 큰 거랑 1보다 작은 거하고 여기 공통인데 없으니까 여기서 어떤 관계를 찾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차분히 모든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있잖아. 방법을 알았어. 연산도 할 수 있어. 그럼 가장 속도를 늦춰야 되는 게 무조건 수직선을 그려서 부등식을 보는 것만 우선적으로 속도를 늦춰야 돼. 설명이 됐습니까? 또 183페이지까지 했어요. 183페이지까지 해서 설명 다시 듣고 싶은 거. 다음 시간에는 1번부터 끝번까지 질문 받습니다. 어설프게 질문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해서 질문하고 본인이 너무너무 단순한 연산이거나 어떤 이론인데 그거 듣고 싶으면 수업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개별 질문하셔도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 일찍 오는 사람은 여기 무조건 3시 반부터 와서 공부하고 있다고. 숙제를 하던 뭐를 하던. 니네들이 시간 맞춰서 오는 것일 뿐이야. 내가 5시에 오라고 5시 전에 오면은 나는 이 자리에 없으니까 니네 안 알린다고 말하지 않아? 항상 학교 끝나고부터 수업 전까지 언제든지 월화수목금토일 와서 모르는 거 도와주겠노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183페이지까지 해서 설명 다시 듣고 싶은 거 없습니까? 185페이지까지 했어. 지난번에 증명까지 했지? 네. 185페이지까지 해서 설명 다시 듣고 싶은 거. 187페이지까지 했어. 73번. 73번? 차분이야. 차분이. 자, 보자. 이 명제가 참이래. 그럼 우리는 P라는 조건과 나 Q라는 조건을 써야 되고 여기는 나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지. 그럼 여기는 P, Q가 있으니까 얘와 얘를 통해서 나 P랑 나 Q도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 문제를 풀기 전에. 그럼 P라는 조건을 다시 쓰면 이 X는 X는 2분의 A가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러면 나 P라는 조건은 X는 2분의 A가 아니다라고 써면 있으니까 다 준비를 해보자라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나 Q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4개를 준비해 놓고 맞죠? 여기서부터 얘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명제가 이거가 참이지.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맞아 틀려? 그러면 x가 2분의 a라는 x 값이야. 여기는 범위일 거 아니야. 이 값이 여기에 포함돼야겠지. 맞아 틀려? 그럼 여기에 2분의 a라는 놈이 있어야만 하겠지. 맞아 틀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 고3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는 전부 다 함수로 바라보세요. 얘는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을 풀라고 가르치지 않았어. 여기다가 y는을 붙이면 여기다가 똑같이
y는을 붙여서 요만큼만 바라보면 기울기가 1인 아래로 굴르긴 2차 함수가 맞습니까? y는 0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값 중에서 2분의 a는 꼭 있어야만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한 거야. 설명이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를 먼저 보면 x축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플러스인 2차 함수의 그림은 이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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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야. 맞아 틀려? 그럼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건 얘는 없지. 그럼 여기는 not q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q의 여집합은 공집합 아니냐? 이 그림이라면 x축이랑 같거나 x축이랑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q의 여집합이 공집합 아니냐? 그럼 여기에 p는 2분의 a 아니니? 근데 얘가 이렇게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바라보면. 근데 포함될 수가 없지 않냐? 얘는 있는데 얘가 공집합인데 얘가 공집합에 포함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무슨 말 뜻인지 이해가 되니 얘들아? 그러면 이 그림이라면 여기도 x축 아래에 있는 건 없어. 하지만 x축에 있는 건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a가 돼버리면 얘는 가능한 거야. 맞아 틀려?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아래에 있는 거 여기지. 그럼 요 안에 2분의 a가 있어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랑 얘는 일단 가능한 부분이야. 맞아 틀려? 그럼 얘라면 어떻게 하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얘라면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꼭지점의 좌표가 얘가 2분의 a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요렇게지 않냐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얘네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분의 a제곱이 얘랑 같아야겠지. 그럼 얘가 굳이 여기서 a가 나와 안 나와? a를 여기다가 넣으면 b가 나오겠지. 이렇게 준비를 해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민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일단 요 네 개를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얘네를 한번 보면 자 그럼 우리는 또 여기를 봤어. 여기는 뭐야? 얘지.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되지. 맞아 틀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 뭐가 아니다라고 하면 불편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도 나큐이면 P다도 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맞아 틀려? 그럼 우리 또 여기다가 이어 붙여보면 P면 나큐이다가 참이고 나큐이면 P다가 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은 같은 건가 돼버린 거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이제 날라가고 얘만 됩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맞지? 이걸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면 안 돼 절대. 여기까지를 한 다음에 얘가 는이 아닌 게 불편하면 대우명제도 참입니다를 이용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맞지? 이거랑 이거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두 개를 하다 보면 이어 붙일 만한 것도 생기네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런 절차를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생님 얘랑 얘가 같은 거네요? 이렇게 해석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지. 하다 보니까 그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야. 설명이 되니? 민수 확실히 됐어? 또 있습니까? 증명은 내가 니네한테 계속 따라락 풀으라고 절대 안 해. 선생님의 좋은 방법. 여기 대우를 이용한 명제랑 비류법이 있잖아. 한 몇 문제씩 있잖아. 차분하게 일주일에 한 개씩만 해. 대우를 이용한 문제에서 한 문제 연습장에 빈칸 넣기 여기다 풀지 말고 연습장에다 그
그 전체를 다 써보는 연습. 기류법도 써보는 연습. 그럼 유형마다 4문제가 있으면 한 달 동안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우리는 연산에 구구단 이자처럼 연산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시간에 되면 선생님이 이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다시 질문을 받을게. 자, 오늘 마지막 3번째 이론을 설명을 해볼게. 이제 세 번째 이론을 설명을 했더니 선생님 저는요 대우가요 대우 명제가 뭔지도 알았어요. 근데 오늘 3번째 이론까지 듣고 났더니요 맨 처음에 배웠던 이거 하나로 그냥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다 풀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많은 이론과 유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던 명제가 되게 심플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수학을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으면서 접근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 입장에서. 곱셈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3차 방정식, 3차 부등식, 조립제법 하는 거 이거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수학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단원에서 그건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 자 봐봐 이제 새로운 이론을 설명할 거야.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를 먼저 할 거야. 여기 있는 거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전혀 몰라도 돼. 여기 나만 봐. 시작합니다. 보세요. P는 Q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는 게 있대. 이걸 배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고 이론에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대. 이 3개가 있다라는 거는 알아야 돼. 근데 선생님은 요거 2개만 이해하길 원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모든 이론을 보거나 모의고사를 보거나 마플 시너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순서가. 근데 내신을 하면 순서가 뒤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고등부 선생님들이 이 명제에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을 가르칠 때 선생님 거기를 에너지를 안 쓰고 나는 무조건 여기다가 에너지를 쓴다. 얘들아 잘 봐. 분명히 여기는 뒤바뀌는 경우는 없지만 얘들아 무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거에 관련된 거는 위치를 먼저 잡아야 돼 라는 말을 해. 그 말이 뭐냐면 이기 위한이 무조건 뒤에 있어야 돼. 모의고사는 한정을 안 파는데 학교 시험은 Q 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 이렇게 나와. 이러면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위치를 잡으라고 먼저 가르쳐. 이기 위한이 D야. 그럼 뭐야? Q가 뒤에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P는 앞에 있는 거야. 우리가 명제 맨 처음 배운 게 뭐야? P면 Q이다가 참이지.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맨 처음 배운 이렇게 되잖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는 문제를 하는데 맨 처음 배운 게 P면 Q이다가 참이지. 무슨 말인지 애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충분 조건이야. 무슨 뜻이냐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용어는 알아야 돼. 근데 기억, 니은 순서대로 여기는 치읓이고 여기는 피읍이지. 얘가 먼저지. 순서가 기억, 니은 순서당 얘가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얘가 뭐야? 진리집합 P이면 Q이다가 여기 P가 Q에 포함되면 얘가 참이지. 이쪽으로가 진행 방향이 되면 참이면 얘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해줄게. 처음엔 헷갈려. P는 Q이기 위한 이번에는 필요 조건이라고 나왔대.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워. 충분 조건은 이렇게 포함되고 필요 조건은 이렇게 포함된다고 외워. 근데 내신에서 말 바꾸면 완전히 함정에 빠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정에 안 빠지지만 선생님은 위치를 잡는 것부터 가르친다고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기 위한이 뒤에 있지. 그러니까 Q를 뒤에다 써. 그럼 P를 앞에다 써. 여기가 충분 조건이었으면 P면 Q이다가 참인 거였어. 그러면 조건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밖에 없어. 충분 조건이 이쪽이니까 필요 조건은 반대야.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야. 이렇게가 참.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설명이 돼요? 이게 끝이야. 그럼 잘 봐. 얘는 Q가 P에 포함되지. 그럼 얘는 뭘까?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걸 합치면 이거 무슨 말이야?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고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되면 우리는 얘네들 두 개를 보고 집합 A랑 집합 B는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 집합이 같으면 무조건 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얘는 공부 안 해도 돼. 어차피 얘는 같은 거야. 근데 얘네 둘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자꾸 어설프게 충분 조건은 이렇게 포함되면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이렇게 포함되면 필요 조건이라고 단순하게 외워버리면 마플 시너지나 모의고사에서는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신에서는 틀릴 수가 있어. 내신에서는 함정을 타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생각하지 말고 다 선생님 문제 풀다 보면 이기 위한이 다 뒤에 있는데요. 맞아. 하지만 이 절차대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거야. 자, 내가 이제 다시 문제를 내볼게.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야. 자, 봐봐. 지금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고 있는 거랑 같은 거야. 진리 집합 Q가 P에 포함된대. 이걸 가지고 조건으로 설명을 하래. 그럼 나는 Q를 앞에다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Q는 P 이기 위한이지. 그럼 여기는 무슨 조건이 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얘를 만족하는 거지. 왜? 위치를 먼저 잡아.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이 얘지. 이기 위한이 뒤에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Q에 대한 진리 집합이 Q지. 충분 조건이 제일 먼저 배운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보고 조건을 이렇게 써본 거야. 또 다르게 쓰면 P를 앞에다 썼어. 그럼 우리는 Q 이기 위한이지. 맞아 틀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기 위한이 뒤에 있으니까 얘가 뒤에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앞에 있는 거지. 그럼 얘네가 Q가 P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포함되는 게 충분 조건이었으니까 이렇게 포함되는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지. 맞아 틀려? 그러면 얘랑 얘는 완전히 똑같은 얘기야. 얘는 무슨 말이야? 명제로 표현하면 Q이면 P다가 참이다라는 얘기고 얘도 Q이면 P다가 참이라는 얘기인데 Q는 P이기 위한 하면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P는 Q이기 위한 하면 필요 조건이 됩니다 라고 조건이 바뀌는 거야. 위치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색하지? 괜찮아. 계속 보여줄 거야. 니네 보러 한 번 설명했는데 왜 설명했는데 몰라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 자 갑니다. 보세요. 진리 집합 P는 조건 P가 절대값 X는 1이라고 나왔지. 얘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과 1 아니니? 그러면 진리 집합 Q는 마이너스 1과 1 아니니 조건 Q의 X제곱은 1이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 아니냐라는 얘기겠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얘를 보면서 진리집합 R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기 위한 D에 있지. 그럼 Q의 원소는 뭐야? 진리집합이 이거 아니야? 그럼 앞에 있는 P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면 얘네가 같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필요 같다라는 건 이렇게도 포함되고 이렇게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끝이야. 그러니까 위치를 잡으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다음 P가 이기 위한 P가 D에 있지. 얘의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과 1이지. 그럼 앞에 있는 얘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됐지. 그럼 얘네가 위치를 먼저 잡은 상태에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얘네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기 위한 얘가 되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이지. 얘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 1이지. 위치 잡은 상태에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지. 이쪽이 우리가 정방향으로 배웠지. 그러니까 얘네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명제의 모든 이론을 다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봐라. 이런 말을 한번 봐봐. 이제 세 번째 이론을 여기다가 볼게. 나 Q는 P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문제를 냈어. 그러면 우리는 얘의 진리 이기 위한이 D에 있어야 된다는 위치를 먼저 잡으라고 해요. 위치를 잡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난 얘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야. 내신까지를 같이 표정에 안 빠지려고. 선생님 한 번도 위치가 바뀐 걸 못 봤는데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돌아감석을 한 번씩 낸다고. 그럼 얘의 진리집합 P지. 얘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지. 위치를 잡은 다음에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럼 얘랑 똑같은 거 그냥 한 번 더 써. 이쪽에 P가 Q에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얘를 보고 명제를 써버려. 얘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을 쓰는 이론이고 문장이고, 명제는 P이면 Q이다. 이거 명제잖아. 이걸 보고 P이면 나 Q이다가 참인 명제입니다. 결국에는 이거 돌아온다는 얘기인 거야.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해석하면 결국에 이거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맞아 틀려? 그 다음에 우리는 얘네를 보면서 또 뭐라고 써? 두 진리 집합 PQ는 서로 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명제와의 싸움이 아닌 집합에 대한 능력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고 전체 집합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이걸 보고 P 교집합 Q는 공집합입니다 라고 말을 해. 맞지? 네. 그럼 여기서 Q의 여집합은 여기 아니니? Q를 뺀 나머지 여기 아니야? 그러면 P가 Q에 포함돼 안 돼?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돼 안 돼? 포함되지. 근데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보고 다시 충분 조건으로 바꿔. 그럼 어떻게 돼? P는 나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랑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얘네는 필요 조건이고 얘네는 충분 조건이야.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얘를 보고 다시 이걸 만들었다가 얘를 보고 집합에 포함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를 바라보고 필요 조건으로 만들어 봐. 필요 조건으로 만들어 봐. 여기를 바라보고.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위치를 먼저 잡으라 그랬지. 이기 위한 뒤에 Q의 여집합이지. 그럼 여기는 P의 여집합이지.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지. 이게 얘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또 우리는 얘를 보고 충분 조건으로 바꿔. 그럼 어떻게 돼? 나 Q는 나 P 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해. 그럼 또 우리는 위치를 이기 위한 D니까 여기다가 P의 여집합 여기다가 Q의 여집합 써놓고 얘가 충분 조건이니까 정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얘랑 같아 안 같아? 결국에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됩니다 라는 최첨의 이론 하나만 배운 다음에 대우명제라는 건 얘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인데 대우명제는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를 명제라고만 놓고 보면 얘가 참이면 이 이론은 얘랑 똑같은 거지. 그거에서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을 배우는 것도 결국에는 얘를 보고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 얘를 보고 명제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맞아 틀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집합의 연산만 똑바로 하면 다 하나의 그냥 그런저런 내용이겠구나. 뭐 특출나게 막 뭔가를 다 외워야 되는 스타일의 외울 게 많은 스타일의 유형은 아니구나. 이론이구나. 단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 지금 하고자 하는 말들 이해됩니까? 일단 이거는 개념을 설명한 거야. 그럼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다 보면 여기가 제일 쉬운데요? 그래야만 정상이야. 대부분은 뒤로 가면 갈수록 암기가 많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지잖아.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깨닫다 보면 뭐예요? 뒷부분도 난이도 안 높은데요? 돼. 그러면 사실은 다른 부분도 그런 거였어. 다른 부분도 앞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큰 숲을 제대로 봤더라면 그 단원의 맨 마지막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끔 체감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대부분의 첫 진도를 나갈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리고 지금이 지금 저 졸기 직전인데 저 좀 어떻게 위해서라도 쉬는 시간을 주세요 이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놓치고 나서 뒤로 가니까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배웠어. 10 더하기 10이 20이라는 걸 배웠어.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100 더하기 100이 200이라는 걸 배웠어. 그런 다음에 얘들아 자릿수는 1의 자리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이라는 걸 가르쳤어. 그랬더니 단원 맨 뒤에는 100만 더하기 100만이 뭐라고 나와? 그럼 자릿수를 이해한 사람은 200만이네요 라고 하면 되는데 선생님 1 더하기 1은 2거 알겠는데 100만은 숫자가 너무 크니까요 얘는 어려워요 라고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배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놈은 그래. 선생님 중학교 1학년 이론이나 중3 이론이나 고1 이론이나 고2 이론이나 듣다 보니까 선생님은 계속 똑같은 절차로 풀이를 하는데 눈에 보여지기는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문장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전부 다 이 기본 문제 아니에요 라고 하는 애들이 진짜 제대로 깨닫는 애들이야. 그럼 걔네는 뭐만 하면 돼 이제? 연산만 안 틀리면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어려운 문제를 통으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하는데 너무 할 게 많아요 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니네들이 첫 개념을, 첫 연산을 선생님과 호흡을 맞춰서 뭔가를 듣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반부에 난이도가 물론 난이도가 높아. 근데 니네들은 혼자 풀려고 안 하잖아. 함께 해석하고 하잖아. 듣다 보니까 그냥 할만하던데요가 되면 다 쉬운 거야 사실은. 근데 어떤 놈은 쉽다라고 하고 어떤 놈은
집에 가서 엄마 너무 고등학교 수학하는데 뒤에 가서 터프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 푸니까 너무 어려워. 집중이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늘과 땅 차이면 실력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도 함께 그 부분을 마음을 다잡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휴식.